자, 얼마 전에 방송했던 네, 그러니까 불법 업체 소개로 결혼했던 신랑의 애로사항 있었잖아요. 네. 그 뒷얘기가 또 있다면서요. 아, 그분 통역한테도 왜 그 통역 사기당하고 결국 이제 그 신부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에 신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부가 바보냐? 어? 신랑 입장에서는 완전히 바보로 보인대요. 그 신랑도 몇 분 이렇게 지내보면은 이거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베트남에서 그냥 베트남 업체에서 그냥 한국으로 보낼 수가 있냐? 시험도 몇 분 떨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겪어봐도 이거는 충분한 바보지. 그냥 일반 여성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혼시킨 분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뭐냐면은 베트남에 신부를 보내라. 그러면은 이혼이 쉽다. 아니, 신부가 베트남 가버리면 이혼이 더 어렵죠. 신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면 더 어렵잖아요. 가장 쉬운 게 두 사람이 가서 합의혼이잖아요. 그 다음에 변호사 사서 위임장하고 하는 거고. 근데 신부가 없으면은 가장 어려워요. 신부 자체가 연락도 안 되고 하면은 공시성달로 특별성달로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외국으로 소장 보내야 되는 판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장을 외국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짧게 6, 7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가요. 그쪽 업체 사장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베트남 보내면 이혼이 쉽다고. 자기 하잖아요. 신랑분이. 갔다가 하면 사장님 또 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제가 빨리 이혼을 받고 비행기표 하나 발권해가지고 합의이혼 접수하면서 이 비행기표 이 날짜에 신부가 지금 가려고 한다. 가기 전에 이혼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면은 날짜를 빨리 잡아준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혼은 했어요. 이제 이혼은 했는데 신부가 이제 공항에서 베트남 보내고 하니까 공항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쭉 가더래요. 그래. 또 처음에는 자기 한국에서 돈 벌어야 된다고 한국에 있으면 안 되냐고 계속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신랑분이 대화를 해보면은 이거는 완전한 바보지 정상인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여성을 결혼을 시킨다냐. 모르고 결혼을 시켰다 치면 그러면은 거기서 신부들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몰랐냐 이거죠. 어떻게. 어? 그러니까 제일 신랑분이 그냥 아무나 결혼시켜서 일단 보내면 된다. 이거죠. 가장 신랑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현지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냐. 그 다음에 허가 없는 무등록업자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책임 자체가 없잖아요. 일단 결혼했으면 신랑한테 돈 받았으면 아무나 보내면 된다. 이게 제일 문제점이에요. 지난번도 여쭤봤는데 결혼식 진행하고 신부하고 카톡을 하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눈치챘을 텐데 왜 그때 결단을 못 내리고? 신랑은 그쪽 사장님한테 많이 말했대요.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말이 돌아오는 거는 한국과만 잘해요. 걱정 마세요. 잘할 거예요. 신랑이 컴플레인을 몇 번 했답니다. 아니 결혼은 자기가 하는 건데 왜 남의 사장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신랑분들도 그래요. 아주 단호하지가 못한 건 사실이죠. 어떤 업체는 본인이 신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은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요구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업체는 괜찮아. 한국 가만 잘해요. 제일 문제가 한국 가만 잘할 거야 하는 업체. 실질적으로요. 베트남과 한국에 이렇게 떨어져 지내고 가끔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런 때 서로 신부가 짜증도 안 내고 남편에 대한 표현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막상 한국에 와서 살아보잖아요. 살면은 서로가 부딪히는 것도 생기고 트러블도 생기고 어떤 부부간의 트러블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오기 전에 마음에 한국 가면은 80%로 떨어진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계속 붙어 살면서 부부지가 되고 이러니까 정은 더 들겠죠, 당연히. 정이나 이런 마음적인 건 다지만은 두 사람 간의 트러블이나 이런 거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 결혼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의 사랑이나 모든 여성이 잘하는 거 이런 거에 한국 오면은 사실 80% 정도를 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가면은 잘할 거다. 그건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저거죠. 신랑분은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결혼시키는 업자가 하면 잘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하다 보면은 이 신랑은 또 그 말을 또 믿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혼하려고 하니까 파혼 하니까 당신이 위자료 줘야 됩니다. 뭐 8,000달러, 10,000달러.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저쪽에서 위자료 달라고 한다고, 결혼업체에서. 그래서 사실상 그랬어요. 결혼업체는 신랑분한테 위자료 청구를 못 합니다. 신부가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신부가 베트남에서 국제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청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다 싶을 때는 캄캄하게 중지하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무조건 그래요. 신랑분한테 뭔가 의심스러우면은 일단은 서류 진행을 멈추고 좀 더 지켜보는 기간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두고 다시 재판단. 그래도 똑같습니다 하면 파혼.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뭐 노사장님이야 파혼해서 위자료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제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신부가 전혀 문제성이 없는데 그러면 신랑이 뭐 도의적으로 조금 주는 게 맞겠죠. 근데 신부가 문제가 있을 때 신랑분이 단호하게 나는 위자료도 못 주고 여기서 나 파혼하겠다 단호하게 가야 돼요. 저한테 가끔 그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하락합니다. 응? 본인이 여성의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파혼을 하겠다 하는 분은 본인이 양식껏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저 여성이 한국 와서 제대로 결혼생활을 이거는 못 하겠다. 저 뭐 성격적이든 그래서 그 여성이 하는 행동이든 모든 면에서 다 판단을 해보고 아니다 싶을 때는 아닌 거죠. 와서 가출이 생길 수도 있고 두 사람 간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돈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무조건. 시간이 좀 더 걸리면 어때요? 수도해놓고 지켜보던가 아니면 본인이 베트남 들어가서 더 여성을 더 만나보고 판단을 하고 정 본인이 판단 못하겠다 싶으면은 차라리 주위의 사람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좀 그 여성과 대화를 해보면서 그 업체는 일단 배제시켜 놓고 해야 돼요. 그 업체 말 들으면은요 무조건 신랑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 이런 상담을 여러 명이 왔었는데 결국은 한국에 그냥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같이 한국 와서 문제가 나타나지. 한국 와서 가출하고 한국 와서 결국은 이혼하더라 이 말이에요.